오늘도 어김없이 전쟁은 시작됐다. 심각한 표정에서 묵직한 총 한 자루 드는가 싶었는데 노 병사가 갖춘 건 점잖은 흰 가운에 가느다란 침대롱뿐이다. 이른 시각부터 환자들과 씨름하는 호호백발 선생의 나이는 밤새 안녕한지를 챙겨야 할 86. 평생을 침과 뜸만으로 온갖 병들과 싸워왔지만 지금껏 물러서 본 적이 없다. 나는 아픈 거 없애주려고 한 사람이니까 가실 때는 덜 아파질 거예요. 이 소화도 편해질 거예요. 소화도 잘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란 건 안 보이는 거 마찬가지로 중풍이란 건 남은 전혀 모르잖아요. 본인밖에. 치료는 내가 해주는 거지. 걱정하지 마. 유난히 아침이 일찍 깨어나는 동대문 패션타운. 점잖은 체면에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무슨 구경이라도 난 듯이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침 한 번 선생의 출근이다. 서울은 물론이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환자들은 아예 전날부터 침술원 문 앞을 지켜서 있다. 열로 오신 아저씨 오셔야. 그러면요, 저 양반이 와야 문 열어주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용한 침구사 이야기는 빨리 퍼져나갔고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다리는 시간은 더욱 늘어갔다. 선생은 건물 주인에게 새벽에도 문을 열어주라는 부탁을 잊지 않았다. 그 돈 벌어 젖은 가져갈 거냐며 비아냥거리던 주위 사람들도 불원천리 달려온 환자들의 속내를 듣고 나면 입을 다물고 만다. 왜 선생님 지금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 자고. 그래도 충청도에서 왔어요. 선생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는 하루에 50명. 전날 밤부터 줄을 서도 순번 안에 들지 못하면 그날은 헛걸음이 되고 사람들 모인 곳엔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눈치 작전에 급기야는 침술원 치료 순서를 사고 파는 일까지 생겼었다. 이곳에 침술원이 자리 잡은 지 20년. 그동안 천안시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40만 명 정도가 이곳을 다녀갔다. 그리고 병원은 이대고 가니까 뭐 특별한 병원은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음성이 좀 부담이 가는 건 좀. 우리 대구에서 하신 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의 침술은 가히 종합병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침 하나로 다스린다. 무좀은 이제 안 되고, 이 코는 낫습니다. 여기 떠주면은 나아요. 네, 아이스크림 아픈 사람은 아픈 티를 내기 마련이다.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선생은 보고 듣고 만져보고 신들린 무당처럼 병든 곳을 찾아낸다. 침은 맞는 사람보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겁을 낸다. 아프지 않지? 너 코 금방 빵 떨어진다. 너 냄새는 아니? 끝이 둥근 침은 주사와는 달리 언제 놓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침 맞으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침 놓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선생은 하루 종일 보살핌을 기다리는 환자를 찾아 6개 침상을 맴맴 돈다. 순서가 있잖아. 아직 순서가 안 되니까는 이동전. 됐어요? 할 차례예요? 여기 수술 치료를 받을 때마다 약을 주어요. 예전엔 아픈 환자의 응급실이었던 침술원. 이제는 현대의술도 한방에 탕약술도 포기한 만성 고지병 환자가 한가닥 희망을 걸고 들리는 곳이 되었다. 그런 안타까움은 오히려 침과 뜸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 옛말에 7년 지병에 9, 3년 지혜라고 만성병엔 뜸만한 것이 없다.
계속 하세요. 아예 뜸집으로 불릴 만큼 선생은 뜸의 전도사다. 어쩌세요? 하실 때 뭐 손해 보신 건 없잖아요. 그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좋죠. 좋았는데 너무 좋으니까 또 안 하게 되지 않아요? 예. 뜸은 절대 부작용이 없는 거니까 안심하고 어떠세요? 안심하고. 설령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절대 부작용 생기는 거 없으니까. 뜸은 불이 생겨나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가장 의학 중에서 오래된 의학이 침뜸입니다. 일단 진료가 시작되면 앉을 틈이 없다.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환자들의 상한 부위와 씨름해야 한다. 눈앞에 아픈 사람을 내칠 수 없어 90을 바라보는 나이도 잊은 채 버거운 환자 수를 고스란히 다 받아낸다. 심수런이 쉬는 날엔 식구들 전체가 봉사 가는 날. 끊이지 않고 생겨나는 아픈 사람들은 선생의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매일 이 시간이면 떠요. 내가 먼저 뜨고 이제. 선생의 건강에 호신부가 되는 것도 바로 뜸이다. 따뜻한 기운이 몸 전체를 돌려주기 때문에 피로를 가시게 한다. 약은 병든 후에 쓰지만 침과 뜸은 병나기 전에 더 큰 효과를 낸다. 선생의 점심시간은 3분에서 5분. 다른 병원에서라면 마음 놓고 식사시간 팻말을 내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픈 환자를 밖에 세워두고 편안히 밥을 먹을 수 없다 해서 생각한 것이 도시락이다. 수저를 들고 다시 침대롱을 들기까지 10분도 채 안 걸리니 당연히 번갯불에 도시락 태워 먹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우주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안 먹으면 죽는다. 하지만 몇 년씩 다닌 환자들도 선생의 밥 먹는 모습을 볼 수 없었으니 가히 신이라 불릴 만도 하다. 어떻게 좀 가라앉았어? 네. 가라앉지? 선생님한테 자꾸 엄살을 내야 그래야지. 아니에요, 언제. 안 아프다 하면 안 되지. 허리 안 아프게 해줄게. 요건 이제 펜으로 여기 뜰자리. 한 번 만난 환자는 다시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뜸자리를 잡아준다. 일단 자리만 잡히면 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뜰 수 있기 때문에 선생은 만나는 사람마다 뜸을 뜨라고 고언한다. 귀하시느라 오시라고. 현재 우리나라에 면허를 가진 친구사는 100명 남짓이지만 그나마 시술을 직접 할 수 있는 친구사는 손으로 꼽을 정도다. 이제는 물러나도 벌써 물러났을 아이들. 이들이 사라지면 친구사의 맥도 끊어진다. 우리나라의 침과 뜸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은 지난 1962년 친구사 양성법이 폐지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친구사는 나오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은 의료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침과 뜸의 싹을 잘라버렸다. 그걸 알면 친구사법을 왜 반대하느냐. 우리 학교에서 한번 보건 목소리 질의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양방은 의약 분업이 되는데 한방은 언제 의약 분업 시작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지금 사람들은 한의사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싶지만 한의사가 침과 뜸을 전문으로 하는 침구사만큼 능할 수가 없다. 실제로 한의대생들의 졸업학점 160학점 가운데 침과 뜸은 12학점에 불과하다. 법을 만들어 친구제가 종합대학부터 할 수 있는데 선생은 의료인으로서의 침구사 위상을 바로잡고 사라져버린 침구사법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962년부터
대한침구사협회에 참여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나요, 친구사가? 침구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다시 침을 배우겠다고 선생을 찾아왔다. 미국도 가셨다고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후진국 돼버렸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침구대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침구대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에요, 이제는.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학교로 공부를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많이 가죠. 소위 종국이라는 나라가 후진국이 돼버린 거죠. 그 한의대에서 지금 저거 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도 지금 한의대 이제 본이인데 뭐 여기 와서 지금 좀 뭐 다 하는 걸 알아보겠다고 지금 왔는데 그만큼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예, 가르치는 것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가르치는 법, 교육법을 없애버려가지고 이제 영영 맥이 끊어지게 됐잖아요. 글쎄요. 예, 그게 이제 안 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침과 뜸의 의술이 별로 신통치 않았다면 침수로는 벌써 문을 닫았을 것이다. 침과 뜸을 찾는 사람은 많아도 새로운 침구사를 키울 생각은 하지 않는다. 선생을 세상에 알린 것이 침과 뜸이었듯이 이제 선생이 세상에 알릴 것도 침과 뜸, 그것이 전부가 되었다. 예, 요 전까지는 뇌갱색증, 즉 발 못 쓴 거는 또 반신불수라고 이제 침수는 옆 사무실에 씨앗을 뿌릴 못자리부터 마련했다. 잠깐 이미 세계 여러 나라는 침구 대학을 설립하고 침과 뜸의 새로움을 발견하고 있는 단계. 세계보건기구는 1998년 침과 뜸만으로 300여 종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글쎄 이 침을 그냥 완전히 잊혀지고 이제 모르게 됐지만은 외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시험에서 벌써 알고 있다고 그렇게 벌써 출혈되었을 때는 어디를 찌르니까 피가 싹 따라 뿌려가지고 그 출혈됐던 게 선생을 이어갈 침과 뜸의 전도사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뜸사랑 모임을 만들었다. 선생은 임상연구원을 설립하여 연구활동을 통해 침뜸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같이 해서 이거 해야 환자에게 도움이. 그 가운데 백미는 세계 침구계에서 다이아몬드 학술이라고 극찬을 받았던 화상치료. 가장 고통스러운 통증이 침에 의해 사라지고 빠른 시일 내 피부가 제자리를 찾으며 완치 후엔 전혀 흉터가 남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었다. 그렇게 선생의 손자 도형이는 흉터 없이 말끔히 나았다. 화상치료법을 배우기 위해 세계는 앞다투어 선생을 청했고 북형 침구골상학원 객자 교수로서 중국의 유명한 중의사들에게 스승님 소리를 듣게 되었다. 선생은 현재 세계 침구 의사들의 교육과 시험을 책임지고 있는 2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도영아. 선생의 손주 사랑은 바로 뜸사랑. 불에 댄 적이 있어 뜨거운 것은 질색인 맏손주도 뜸을 뜬다. 그래가지고 전혀 흔적 없죠. 너 예전에 대했을 때 기억 있어? 응? 뜸이라면 극성인 선생은 며느리가 몸을 풀자마자 사돈집에 달려가 뜸을 떴다. 그렇게 손녀들은 난 지 이틀 만에 뜸자리를 잡았다. 안 뜨거워? 뜸의 시원한 맛을 알아버린 아이들은 이제 서로 먼저 떠달라고 아우성이다. 지금 영양 흡수하고 자라게 하는 자리거든요. 예, 요즘 뭐 자꾸 치자라게 해달라고 그런 애들 이거 뜨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크게 됐네. 뜨거워 안 뜨거워? 응? 뜨겁다고 겁먹으면 뜨거울지 몰라도 너같이 나도 오빠가 해. 자, 수행기 와라. 손이 일어나고. 돌아 나온 거니까 눈물이 나.
비록 낡고 허름한 17평짜리 서민주택이지만 내 집만큼 편안한 곳은 없다. 손주 녀석 뛰노는 소리에 따라 삐그덕 소리도 나는 집. 사람들은 그 돈 벌어 다 어디에 쓰냐고 말들 하지만 침값으로 번 돈은 자료나 홍보 책자 발간 등 고스란히 침과 뜸을 알리는 데 쓰여지고 있다. 시험같이 잘 일어나면 사람을 기울여줄까? 돈이 이렇게. 바깥일엔 손이 큰 시아버지지만 집안에선 아직도 곳간 열쇠를 움켜쥐고 월말이면 며느리의 가계부를 일일이 검사한다. 며느리의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했건만 하나뿐인 며느리의 시집살이는 시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 침술한 식구들의 도시락을 싸는 것도 고스란히 며느리 몫이 되었다. 기다리는 환자들 때문에 새벽 5시면 시작되는 선생의 하루.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손주도 매일 새벽상을 받는다. 일을 해야 하는 선생은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고봉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운다. 선생은 침만 하는 늙은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매일 아침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놓치지 않는다. 점검에 점검. 선생은 항상 들고 다니는 카메라도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봐야 직성이 풀린다. 내가 사실은 너무 세심한 사람이에요. 잘죠, 그러니까. 큰일을 못 두고 뭘 저게 못 두고 너무 잔 사람이지. 그래도 손주 녀석은 커서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곧잘 말한다. 자나깨나 침과 뜸밖에 모르는 선생에게 집은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었다. 꼬장꼬장한 가장을 믿고 따라주는 가족들. 그 덕에 오늘도 선생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병들고 다쳐 이곳을 찾는다. 병 낫는 재미로 살아온 세월 60년. 그 세월만큼이나 거쳐간 사연들도 많았다. 병을 이기고 난 후에 감사 편지는 헤아릴 수도 없다. 때로는 다 죽어가는 환자를 데리고 와 억지 소리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다. 선생의 아버지도 침쟁이였다. 어린 시절 선생은 침쟁이 소리가 듣기 싫어 가출한 적도 있었다. 병 낫는 재미에 지금은 선친의 직업을 잇고 있지만 그 대를 잇겠다고 40이 넘도록 자신의 그늘 안에 머무는 아들이 안쓰럽기만 하다. 아들은 중국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환자 앞에서 이제껏 침자로 한번 잡아보지 못했다. 면허가 없으면서 침을 놓는 것은 현행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자식들의 10년, 20년 공부가 도로아미 타불이 되어버렸다. 근데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물어가지고 조금 알거든요. 선생은 시민운동단체와 함께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지금의 의료법 가운데 민간 의료 행위를 직접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개개인의 의료 행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전화를 좀 한번 하십시오. 네,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다 통화가 됐어요. 그래도 세상엔 두 눈 부릅뜬 사람들이 있었다. 부산지법 황종국 판사가 무면허 침술 행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나서
무면허 침구사들의 의료 행위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환자가 없다면 의원이 있어야 할 까닭이 없으니 의원은 환자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 한다. 더군다나 침구사는 침 하나만 있으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선생은 제자들을 이끌고 일주일에 3일씩 의료 봉사 활동에 나선다. 어린 시절 돌아가신 선치는 바지 허리춤에 침통을 달고 이 동네 저 동네 왕진을 다니셨다. 어쨌든 뭐 사람 살리는 게 의사니까. 엄만 기술이 좋아도 사람 못 살려. 병 고치는 재미를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냐며 약값은 있어도 침값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선생과 함께하는 봉사 현장에서 비로소 환자들과 함께 침과 뜸을 만날 수 있다. 뜨기 시작했죠? 여기 시작하신 분. 응? 여기 시작. 그랬어요? 어때요? 이거 하시니까 아는 거 많이 좋아졌어? 네, 열심히. 침자리와 뜸자리가 아닌 고통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의 자리에서 선생의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비로소 완성된다. 그리고 피로 훨씬 덜 느끼죠? 피로는. 예. 예. 꼭 하세요. 침통과 뜸 한 줌을 쥐고 이 나라 구석구석 섬과 골짜기를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침을 놓았다. 아픈 곳을 어루만져만 주어도 병이 낫는다고 환자들은 선생의 약손을 고마워했다. 알리고자 한 것은 침과 뜸이었건만 선생의 봉사활동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난 98년 선생은 서울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제는 참여하는 유명인들도 생겨났다. 아프시다고? 여기 걸터 앉으세요. 지난날 이 땅에 배우고 가졌다던 사람들은 침과 뜸을 원시적이고 미개한 것 그리고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멸시했다. 네. 악수를 많이 해서 그런지 여기 어깨랑 침 마셔야지 뭐. 악수 많이 하면 어깨 아파서. 내가 김영삼 대통령 그 악수 많이 해가지고 아파서 치료해 줬잖아. 상대는 모르니까 막 자꾸 흔들어 놓는데 좀 죽을 지경이래. 침 한 번, 뜸집 외에 선생은 몰래침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침뜸을 의료행위에서 제외했던 당사자들도 병에 걸리긴 마찬가지. 하지만 침으로 병이 나았다는 입소문이 날까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남들의 눈을 피해 침을 맞았다. 계획실에서 이거 저거 해야죠. 예, 인터넷 이제 홈페이지에. 군사정권에 서슬퍼런 통금이 있던 시절 침과 뜸은 선생에게는 자유통행증이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선생은 당시의 실세였던 군인들을 찾아다니며 침뜸을 알리고 의료 봉사를 통해 침구사 양성법 부활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세월이 바뀐 후에도 선생은 대한침구사협회 의료봉사단을 이끌어오면서 직접 봉사원으로서 현장에 나선다. 선생은 필생의 숙제가 되어버린 침구사 교육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입법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난 97년부터 국회에서 국회 사람들을 상대로 침뜸의 효능을 알리기 시작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또 돼 있는가 뭐 이렇게 봤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황낙주 전 국회의장. 그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 내가 이 당뇨로서 예. 온갖 약도 당먹고 온갖 치료를 다 했지만 효력이 없어요. 이 성인님한테 이 침 맞고 뜸 하고 나면 효력을 보는 것 같아요. 무슨 필요하니까. 그럼 되지 뭐. 예. 이 원장님한테 치료받고 말이야. 진짜 이 참 옳은 의사만 만나면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가 확실히 얻었어. 아니, 저도 배워주렵니다. 배워줘요. 국민들한테 이장님 건강을 이제 배워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저도 제 건강을 이렇게 남한테 배워줌으로 해서 아, 제 영감 저렇게 나이 먹었어도 저렇게 건강하게 한다. 예, 요새 말이야. 예. 저 이분들이 원장님이 점점 젊어온다고 말이야. 예. 다 의사거든. 예. 근데 보약을 먹는 뭐나 이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걱정되는 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로 우리 국민들 침 맞으러 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건 참 이거 돈 안 들고 값싸게 어려운 병을 고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은 침구사를 의사, 한의사와는 달리 의료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침구사가 의료인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날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노구를 이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회를 들락거린 선생의 노력은 얼마 전 소중한 첫 결실을 맺었다. 침구사 부활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64명이 의료법 가운데 침구사를 포함한 법률안을 발의한 일이다. 이제야 30여 년의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벗어나 출구를 찾은 느낌이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시간이지만 하루에 꼭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다. 의원 집안이라 하여 사고까지 비껴갈 수는 없는 법. 아내는 낙상을 하는 바람에 6개월째 병원에 누워있다. 아니야, 위로, 머리 위로 올라가는. 여기도 있구만. 봐, 찾아보다. 할머니, 엄마 있잖아. 왜 없잖아요, 할머니. 병 다스리는 법을 아는 선생님만큼 침이 갖고 있는 한계도 분명 알고 있다.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고 수술을 통해 병든 부위를 잘라내고 미생물을 다루는 현대의학의 성과를 존중한다. 아파? 다리가 지금도 많이 아파? 아파. 집에 갔다가 밥 먹고 지금 왔어? 안 먹고 왔어요? 응. 그래, 저녁을 준다. 응? 언제나 바쁜 남편의 손. 아, 이제 저녁은 내 아이의 어머니는 마음의 응어리가 졌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따뜻한 손은 아내의 한숨을 풀어주곤 했다. 빨리 일어나야지 이제. 예. 아유. 응. 응? 마음이 없다 가야지. 응? 약을 먹었어? 약. 당신 안 아프시면 더 좋은데. 안 아팠으면 이제 좋을 텐데 빨리 일어나. 어? 응. 그래서 이제 재밌게 살게. 내가 뜸 떠줄게. 응? 응? 이거 먹고. 응? 아니야. 내 힘 안 들어. 내가 떠줘야 당신 빨리 낫지. 뭘 해서라도 환자들은 병 나아야지. 재활병동. 환자들은 무슨 일을 해서든지 두 발로 몸성이 이곳 병동을 걸어나가는 것이 소원이다. 인내 안 가지고 못해 해봤는데 너무 아파.
나가면 떠야 되는데. 환자의 입장에서 한방과 양방을 굳이 구별할 이유가 없다. 잘 움직이신다. 신경이 사신다는 거예요. 뜨거워? 저 뜨거운 거 움직이면은 신경이 반응이 간다는 거예요. 그 기를 타고 올라가는 기를 살리는 기는 기가 아니고 몸속에. 국민들의 건강을 상대로 의료 시장을 나누어 내 환자 서로 다투는 것은 의료인들의 직업 이기주의일 뿐이다. 이 땅의 모든 의료인들이 본래 사명으로 돌아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함께 환자들을 보살피는 세상. 그것이 선생의 꿈이자 침과 뜸의 철학이다. 잘했어. 됐어요? 다 했어. 오늘 잘 자겠다. 시원하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더 시원할 거야. 그지? 옛 어른의 말씀에 늙으면 욕심만 많아진다고 정리할 때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저것 자꾸 일만 벌려놓는 것 같다. 이 친구 무료봉사 치료일지거든. 94년도에 했던 거. 93년. 꼼꼼히 적어온 진료 카드처럼 선생은 평생을 기록하여 왔다. 가느다란 친자로만 만져온 탓일까? 선생은 스스로를 잘다고 말한다. 심근경색을 앓았을 때 뜸으로 살아난 범인생. 날로 젊어진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선생의 마음은 오히려 조급해진다. 시간을 어디다 매놓을 수도 없고 앞으로 자신에게 허락될 날들을 알기에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알려야겠다고 적어놓은 조각들을 책으로 엮는다. 심이 정확한 자리에 놓여져야 병을 낫게 하듯 사람도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고귀함을 바란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경험한 선배로 후배 친구사들에게 그나마 자료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다. 아프지 않은데 애들은 붙들만 그래. 꼭 붙들면 운다고. 선생의 친과 뜸 덕분에 결혼 15년 만에 자식을 본 부부가 찾아왔다. 잘 떠졌어. 아유, 이런 힘 세가지고 막 그냥 다리가 힘 세가지고 우량아를 만들어놨잖아. 남들은 원장이라 부르는 선생을 굳이 할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그 이유다. 애들은 저럴 때만 울어. 딱 적으면 끊친다고. 벽고가리는 떠주라고? 잘 떴어? 안 풀렸어? 안 풀렸어? 네. 잘 떴어. 그냥 감기 들면 뜨고 그냥 우린 몸살 나도 뜨고요. 이걸로 해. 근데 모르는 사람 몰라요. 효과를. 감기 걸리려고 그럴 때 딱 뜨면 딱 나버려요. 도망가고. 근데 이건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안 돼도 뭐 병원보다 싼 거죠 이게. 침과 뜸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선생의 나이가 더해질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진다. 할아버지 뭐 있으시니까 그냥. 이 사람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맨날 자리 잡아야 된다고. 그래 그냥 집에 온 거예요. 나이가 드셨으니까 노인네가 아무리
걱정돼요. 뜸자리는 선생님은 자꾸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리만 가르쳐주고 집에서 뜨라고 그래요. 얘 몇 개월 뜨면 좋아진다. 많이 뜨셔야 돼요, 사람들. 몰라서 병원 다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종합병원이잖아. 살아있는. 짐뜬 못자리에서 10번째 제자들의 수료식이 있는 날. 2월번째 모판에서 잘 자라난 지무사들로서 온 인류 건강을 담당할 무거운 짐을 진 건강 책임자입니다. 오늘 수료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므로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이 있으시기 바라며 오늘 축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찍습니다. 하나, 둘. 선생은 말한다. 나에게서 마지막 승부는 힘과 뜸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날 비로소 끝이 날 것이라고.